영상을 보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전히 옥상입니다. 날씨 엄청 더워요. 지금 7월 하순인데 이렇게 더울 때는 사실 옥상 방수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특히 이제 그 유성 계열인 그 우레탄 방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울 때는 할 수가 없어요. 뭐 하도 정도는 바를 수는 있는데 하도도 바르다 보면 생바닥에 바르면 기포가 엄청 올라오거든요. 바닥이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시 반 정도 됐는데 오전 시간인데 거의 한 9도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땀이 그냥 서 있어도 줄줄 나는데 이런 오전에도 중도를 깔아 놓으면 기온이 점점 올라가니까 바닥이 엄청나게 열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깔아 놓은 중도가 부풀어 버려요. 그 꽈리 현상이라 그래 가지고 온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풀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건조되는 타임이 틀려서 그래요. 바닥이 뜨겁기 때문에 바닥에 먼저 맞닿는 부분은 빨리 굳고, 그 다음에 가장 상층부 있죠, 거기도 열을 받으니까 빨리 굳고, 중간이 늦게 굳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 꽈리가 생긴 부분, 이렇게 불룩불룩 뜨죠. 그렇게 찢어보면 안에는 또 굳어 있어요. 그리고 윗부분은 또 말라 있는 거죠. 건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가운데 부분은 뻥 뚫려 있어요. 그냥 부풀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서 폭염이 계속 지속될 때, 특히 이제 하절기 같은 경우는 방수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면 오후 4시 5시 이후에 시공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 타임은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직접 셀프로 시공을 하기에는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우레탄 방수를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레탄 방수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기란 말이에요. 장마철이에요. 또 바닥에 습기가 많죠. 습기가 많다 보니까 우레탄 시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좀 걸림돌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레탄 시공의 어떤 단점, 뭐 상당히 더운 폭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습기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방수 시공이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파워 방수 코트 플러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제품이거든요. 자, 파워 방수 코트 플러스라고 하는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을 이제 여기다 시공을 할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날이 좀 더워도, 물론 조금 덜 더운 게 많이 더운 것보다는 작업하기에는 훨씬 낫죠. 그렇죠. 그런데 좀 더워도 꼭 방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방수가 꼭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죠. 날씨가 좀 많이 기온이 올라가도 할 수 있어요. 빨리 굳지 않고, 우레탄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굳는단 말이에요. 또 파워 방수가드 같은 경우도 이거 시공들 워낙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파워 방수가드도 빨리 굳어요. 붙자마자 그냥 바로 꾸덕꾸덕해지기 때문에 좀 시공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워 방수가드 같은 경우도 정말 폭염이 지속될 때는 아침에 좀 일찍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녁에 좀 늦지막하게 한다든가, 한 4시 이후에 이 바닥이 이제 식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시공한다든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한낮에는 못해요. 힘도 들고, 또 파워 방수가드 시공이 많이들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레미탈 같은 거 그런 걸 섞고 혼합하고 날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지치고. 그러니까 굉장히 더울 때, 뭐 30도 이상 넘어갈 때는 그 타임을 잘 맞춰서 작업하시면 돼요. 그 대신 파워 방수 가드는 우레탄처럼 바닥이 뜨겁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꽈리 현상, 불룩불룩 일어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너무 빨리 말라서 조금 작업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공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그 파워 방수가드라든지, 또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그 파워 방수 코트 플러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무기질 방수제라고 하거든요. 무기질 방수제는 약간의 친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녹는 제품들이죠. 일반적으로 물과 혼합을 해서 쓰는 제품들이거나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제품은 물과 혼합을 안 하고 그냥 원액으로 사용을 권장하는데,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 한 5% 미만으로 물을 섞을 수 있어요. 전체 양의 5% 미만으로. 근데 그냥 개봉해 가지고 믹서해 가지고 원액으로 바르는 걸 추천을 하고, 요즘에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해요. 뭐 엄청 뜨겁고 엄청 뭐 비도 많이 오고 뭐 폭염, 그 다음에 폭우, 뭐 얼마 전에도 뭐 지하차도 잠겨가지고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날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더웠다가 뭐 비 한꺼번에 뭐 폭우 내렸다가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방수도 점점 갈수록 그 어떤 하기가, 방수를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적합한 제품을 가지고 방수를 시공하는 게 참 많이 고심이 돼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후 변화와 맞는, 그리고 근데 시공상에 있어서 좀 편리하고, 그 다음에 하자도 훨씬 덜하고, 이제 그런 제품들을 제가 많이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제품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오늘 또 말씀드리는 이 파워 방수 코트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개봉해 가지고 그냥 바르면 되는 거예요. 뭐 기온이나 그런 거에 예민해 가지고 뭐 막 시공하는 데 있어서 제약 조건이 많거나 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한번 소개해 볼 건데,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닥은 방수 가드, 이 바닥이 원래 좀 우레탄으로 기존에 시공이 돼 있었는데, 방수 가드를 가지고 면이 안 좋아 가지고 면 처리를 하고 방수 가드 한번 올린 바닥이에요. 이 위에다가 마감으로 요 방수 코트 플러스를 도장을 할 거예요. 이 코트 플러스는 잠깐만 좀 보여줘 보세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 쿨루프라고 돼 있죠. 파워 방수 코트 플러스 쿨루프. 요거는 방수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차열, 그 다음에 단열 기능까지 갖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밑에 집이 열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햇빛을, 열을 반사를 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흰색을 좀 많이 시공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녹색으로 그냥 시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녹색은 차열 효과는 백색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색을 좀 많이 선호하죠.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 밝은 회색, 그리고 뭐 청색, 녹색, 뭐 그런 정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쓰면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는 녹색을 오늘 시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녹색이 또 어떤 느낌인지 한번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요거를 개봉해 가지고 뭐 시공하는 그런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를 섞어 가지고 시공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옥상 기존에 뭐 우레탄이 돼 있는 바닥도 있을 수 있고, 우레탄이 안 돼 있는 생바닥일 수도 있고, 면이 엄청 안 좋은 그런 울퉁불퉁한 바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고 면이 안 좋을 경우에는 일단 바탕 조정을 해야 되죠. 바탕 조정은 파워 방수가드나 이런 걸로 한번 해가지고 면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방수 코트 플러스를 시공을 하면 되고, 생바닥이 있잖아요. 뭐 한 번도 방수가 안 된 그런 바닥들, 그런 바닥 같은 경우는 바닥 면 처리를 한번 하고, 뭐 면갈기를 가볍게 해주면 좋죠. 바닥이 좀 양호했다는 그런 가정하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볍게 면갈기를 한번 해준다든가, 아니면 면갈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고압 세척 작업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말려 가지고 파워 멀티 프라이머라고 하는 하도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보통 두 번은 바르죠. 그렇게 두 번 정도 도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뭐 크랙이라든지 그런 거 보수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방수 코트 플러스로 도장을 두 번을 해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롤러로 도장하면 되거든요. 편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날이 좀 더워도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습한 날도 좀 시공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을 많이 안 받으니까 편리할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우레탄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좀 있었다거나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사실 싹 전체를 제거하고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가지고 문제가 있는 쪽, 하자가 생긴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제거 작업을 충분히 넓게 잘 해놓고 말려가지고 파워 멀티프라이머 하도 도장해주고, 우레탄 부분은 한 번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생바닥이 드러난 부분들은, 시멘트 몰탈 바닥이 드러난 부분들은 두 번 정도 발라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크랙 보수, 약간씩 뭐 흠집 난 곳, 파인 곳, 그런 곳들 매꿈 처리, 뭐
속경 몰탈, DR100 뭐 그런 걸로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크랙 같은 거는 파워 방수 크림이라든지 뭐 우레탄 실리콘 정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놓고 요 방수 코트 플러스로 2번 정도 도장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개봉을 하면, 자, 색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은 안 탄다고 그랬죠. 물은 안 타면 이런 믹서기 있죠. 요거를 한번 돌리는 거예요. 요 안에 이제 그 차열하고 단열 기능을 해주는 미세 입자들이 있어요. 그 입자를 충분히 한번 섞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믹서기로 한번 돌려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여긴 신나를 타는 게 아니에요, 절대요. 이거는 유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작업성이 조금 뻑뻑해 가지고 희석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물을 한 5% 이내로 조금만 타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타지 말고 그냥 작업하세요. 이거 혼합해 가지고요, 이제 붓작업도 좀 해야 되니까 좀 덜어주면 되죠. 이렇게 덜어주고, 붓작업 할 거, 요거는 이제 붓작업을 먼저 해줄 수 있죠. 붓작업으로 부분적으로 그냥 해주고, 이제 해줬다고 일단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바르면 돼요. 바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이런데 2번은 발라야 돼요. 한 번은,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부어가면서 바르는 게 아니고 롤러로 그냥 바르는데, 2번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냄새도 없고 신나 같은 걸 안 타잖아요, 용제를. 그러니까 작업하기가 편해요, 이게. 그리고 당연히 방수는 당연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그 발라 가지고 박스 같은 데 발라 가지고, 종이 박스죠, 거기다 발라 가지고 거기에다가 말려 가지고 물을 부어 놨었어요. 물을 한 2달 가까이 부어 놨었는데, 그러니까 물이 이후에 고여 있는 거죠, 말하자면 2달 정도. 근데 이 도막이 뭐 물에 부풀어 가지고 일어난다거나 그런 현상이 없더라고요. 물도 당연히 안 새죠. 그러니까 이런 습기나 그런 데 있어서도 상당히 잘 버텨주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갖고 있고, 일단 뭐 냄새가 안 나니까, 냄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하기 상당히 편하죠. 그리고 오늘 기온이 제가 좀 전에 29도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좀 있으면 뭐 30도, 31, 2도 그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바닥이.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바르면 되는 거죠, 편하게. 단지 이제 좀 덥긴 하겠죠, 시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 돼요, 편하게.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파워 방수가드 시공이 안 된 생바닥이라고 하면 하도를 2번 해가지고 해놓고, 그거 마른 다음에 크랙 보수 같은 거 그런 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한번 발라놓고, 요즘 같은 날씨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마르거든요. 그러면은 발라놓고 한두 시간 정도 있다 와서 다시 한번 바르면 끝내는 거예요. 작업 빠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도도 요새는 빨리 말라요. 파워 멀티 프라이머도 시멘트 몰탈 바닥에 바르면 1차는 흡수하니까 금방 마르고, 한 번 더 바르면 날이 뜨거우니까 그것도 빨리 마른단 말이에요. 그렇거든요. 작업하기도 둘 다 냄새도 없고 상당히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면 되고, 이렇게 해서 바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예. 부어 놓지 말고 롤러로, 수성 롤러로 바르시면 돼요. 털 좀 많은 거 이걸로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걸로 찍어서 이런 식으로 발라 나가면 되죠. 이렇게 잘 발려요. 이렇게 발림성도 상당히 좋아요. 부드럽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빡빡 문질러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편하게 롤러로 편하게 이렇게 묻혀 가지고, 편하게 그냥 이렇게 힘 빼시고 이렇게 바른다고 생각하고 바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라 나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찍어서 또 바르고, 또 찍어서 또 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하면 이제 도막이 조금 올라가거든요. 예.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발라놓으면, 반짝반짝 광이 나진 않아요. 이게 이제 무기질 계열 자재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광이에요. 무광인데, 완전한 무광은 아니고 살짝 광이 있어요. 약간 저광.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광이 좀 많이 반짝반짝하게 나주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파워 방수 코트 플러스 투명이 있거든요. 그걸 위에다가 이제 코팅을 한번 해주면 상당히 반짝반짝하고 UV 그 차단도 되고 해서 수명이 훨씬 더 오래 가겠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 보시면 되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습기나 뭐 습도 높은 그런 때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제 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신나나 어떤 용제가 들어가 가지고 냄새가 막 심해 가지고 작업할 때 막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지 않고 편리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조 타임도 상당히 빠른 편이고, 그러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작업도 진행할 수 있어요. 물론 바르는 횟수는 좀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빨리 말라요. 그래서 봄철 뭐 가을철에도 크게 무난하게 작업할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더불어 방수는 뭐 당연히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차열, 그 다음에 겨울에 또 단열 기능까지 갖고 있으니까 아주 최적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제품을 많이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저렇게 찍어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바르시면 돼요. 왔다 갔다 롤러로 편하죠. 그 다음에 발림성이 좋아요. 부드러워요. 바르다 보면 한 2번 정도, 많게는 한 3번 정도 하면 더 좋겠죠. 3번 정도 하면 두께가 조금 올라갈 테니까. 자, 뭉쳐있는 거 없게 잘 펴 발라주고, 바르면서 좀 어때? 좀 느낀 점이 있어? 이거 제품 지금 그동안 좀 많이 써봤잖아. 냄새가 많이 안 나요. 냄새 여기. 유성 바를 때는 제 알레르기가 심해서 재채기하고 이제 콧물 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발림성이 좋아요. 발림성이 좋아? 부드러워? 기존에 유성 같은 거 롤러 작업할 때는 이제 날이 약간 더운 날은 끈적끈적 잡아 당기는 그런 현상 때문에 조라질 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그냥 손만 갖다 대고 스륵스륵 미끄러지듯이 잘 되는 거? 그 일반인들도 하기 좋겠네? 네, 편해요. 힘이 안 들어가요. 일반인들 시공하기 좋겠네? 네. 그리고 가사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작업할 때 작업 이렇게 바르면서 나올 때 뭔가 잘못돼도 수정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가사 작업 시간이 좀 길다 이거. 예, 다 바른 다음에 2회 도장할 때도 거의 뭐 한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한 이 정도 기울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은 바로 말리더라고요. 후속 작업을 바로 가능해서 하루에 2회까지 다 끝낼 그렇지. 수 있는. 예. 맞아. 뭐 네, 좋아요. 업체에도 쓰기 좋을 것 같고 일반 분들도 쓰기 좋을 것 같아. 네. 금방 마르더라고. 일단 복합적인 기능성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어떤 법적인 규제도 많고 환경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친환경적인 이런 제품들로 많이 시공을 하는 게 맞긴 맞아. 네. 좋아요. 뭐 차도 보니까 뭐 그 수입차들 벤츠인가? 그 회사 그 수성으로 차로 도장을 한다고 뭐 그런다고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 요새 친환경적인 네, 거. 요새는 수성 아니면 유통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차량 페인트가. 이제 자동차 그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그런 뭐 그 이산화탄소 같은 거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지구 온난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막 그러니까 되게 심각하거든. 예. 빙하가 많이 녹고 뭐 녹색 풀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고 막 그런 데잖아. 네.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이런 우리가 편리해서 또는 필요해서 쓰는 자재이긴 한데 그래도 많이 좀 환경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자재들을 좀 많이 쓰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싶거든. 팀장님 동의하세요? 네. 이게 저희 현장 차량이 트럭 탑차인데 여름에 항상 칠이 이제 외부에 차를 세워두면은 그 탑 지면이 이제 철판이 뜨거워지니까 안에 칠이 굳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페인트가 너무 그래서 뜨거우니까. 네, 요거 백색깔로 천장에 발라놨는데 좋아요. 안 굳었어? 네, 안 굳어요. 똑같이 똑같은 그러면 조건 세워놨는데 열을 반사시킨다는 그쵸. 거네. 네. 그리고 안이 덜 뜨거우니까 네. 굳는 게 덜 굳는 거 아니야? 안 그쵸. 굳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탑차를 가지고 이제 운행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작업 도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싣고 다니는데 보통 페인트가 그 안에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날이 뜨거울 때는 그 탑차 안이 완전히 한증막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관했던 페인트들이 뭐 많이 굳는다거나 꾸덕꾸덕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발라봤었나 봐요, 얼마 전에. 그러고 나서는 괜찮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얘기 맞아? 네. 벌써 여기 말랐어요. 제가 발로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벌써 안 묻어나죠, 발. 안 묻어난단 말이에요. 예. 벌써 말랐어요. 예. 그러니까 금방 말라요. 그러니까 이제 한 1시간이나 뭐 길게 한 2시간 정도 놔뒀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한 번 더 발라서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예. 편해요, 상당히.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